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전 수학, 목장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42쪽, 43쪽입니다. 먼저 42쪽 1번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의 수를 구해 봅시다. 울타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 울타리를 따라서 말뚝을 받겠죠. 그런데 몇 개의 말뚝을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가로 36m, 세로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볼게요. 우선 주어진 정보는 가로 36m, 세로 45m,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고요.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박고 싶은 대로 여기 박았다가 여기 박고 그게 아니라 간격이 일정하게 말뚝을 박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는다. 우리가 이렇게 목장이 있을 때 네 모퉁이는 여기죠. 여기. 모퉁이 여기는 반드시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하려고 한다. 자, 이게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울타리를 설치를 하면 몇 개의 말뚝이 필요한가가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말뚝의 수, 말뚝이 몇 개나 필요한지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건은 가로 36m, 세로 45m, 그리고 일정한 간격,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박아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것. 말뚝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가장 적게 사용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아보세요. 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가로가 36m라고 했으니까요. 이 정도로 그려보고 세로가 45m. 이 정도로 할까요? 네, 한 이만큼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가로가 36m이고요. 세로가 45m예요. 이렇게 목장이 있는데 우선 여기는 무조건 박아야 한다.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4개는 사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울타리를 박아야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박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6m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5m죠. 따라서 일정한 간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18m 정도, 18m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다. 그러면 여기는 중간쯤 박으면 18m, 18m 되겠죠. 여기 세로를 보면 18m, 그리고 여기서 18m 더, 18m, 18m 하면 남은 부분이 여기가 36m니까 총 길이가 45m이기 때문에 남은 길이는 9m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일정한 간격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 18m를 하면 이만큼은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18m, 18m, 그리고 여기가 9m. 따라서 일정한 간격이 안 됩니다. 우선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 36m.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하려면 18m 간격으로 울타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36m니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박는다면 우리가 9m 간격으로 박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박을 수 있고 그 전에 36m 12m 간격으로 박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절반으로 여기다 박으면 18m, 18m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 12m, 또 12m, 12m 하면 36m 이렇게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m씩 박을 수 있어요. 즉 이거를 4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울타리를 3개 더 박는 거죠. 9m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36이니까요. 6m, 6m씩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조각이네요. 둘, 셋, 넷, 다섯, 6, 12, 18, 24, 30, 36m. 그렇죠. 6m 간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4m로도 나눌 수 있고요. 3m로도, 2m로도, 그리고 1m 간격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1m로 나누면 울타리를 굉장히 많이 박아야겠죠. 문제에서 조건이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건 사실 이거죠. 18m로 말뚝을 박는 것. 근데 18m로 박았을 때 여기 세로를 생각을 해주면 일정한 간격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튼 36m 가로에 말뚝을 박는 건 지금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와 같은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이 36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36의 약수입니다. 그렇죠. 1, 2, 3, 4, 6, 9, 12. 그리고 예를 들어 울타리를, 말뚝을 더 이상 박지 않아서 36m 간격으로 놔둘 수도 있죠. 그냥 2개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전부 다 36의 약수가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뚝과 말뚝 사이의 간격, 그것은 가로 길이의 약수만큼 우리가 간격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때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숫자를 우리가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박을 수 있죠.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얼만큼 조금 더 남거나 조금 더 모자라거나 하겠죠.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였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36의 약수가 말뚝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같은 원리로 여기 세로 길이도 45m 사이의 말뚝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45m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런데 가로 간격을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되죠. 그러면 45m 말고 우리가 절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22.5.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연수로만 이제 생각을 할 때 15m 간격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3등분해서요. 15, 30, 45. 그렇죠.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9m, 즉 5등분 하는 거죠. 1, 2, 3, 4, 5등분. 그러면 9, 18, 27, 36, 45가 되겠죠. 그리고 5m, 즉 9등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3m를 간격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고 1m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1, 3, 5, 9, 15, 45 이것은 전부 다 45의 약수입니다. 아까 똑같죠? 36의 약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간격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둘 다 1m로 심을 수 있어요. 여기도 1m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말뚝을 적게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m도 가능은 하지만 혹시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m씩 조금 더 울타리를 떨어져서 세우면 3m 간격으로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9m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9m 간격으로 말뚝을 세우면 여기는 하나, 둘, 셋, 4조각이 되죠. 9, 18, 27, 36 간격이 일정합니다. 여기에서도 9m 간격으로 세우면 하나, 둘, 셋, 조금 좁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래서 간격이 일정합니다. 아, 우리가 9m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면 간격도 일정하고 3m나 1m 간격으로 박았을 때보다 더 적은 말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9m씩 박자. 그러면 9m가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말뚝을 몇 개 사용해서 박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격을 9m로 해줄 수 있다는 건 알아봤고요. 그런데 사실 이 9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거는 45 그리고 36 두 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의 동그라미 친 숫자들 9, 3, 1 이것이 공약수거든요. 45와 36의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인 9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말뚝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적게 말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5를 9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여기서 이 9 대신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36 같은 경우에는 9 곱하기 4 쓸 수 있죠. 9 곱하기 4에서 9 대신 3 곱하기 3, 4 대신 2 곱하기 2. 그래서 이 수들이 전부 다 45의 약수, 36의 약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것을 모두 다 써주면 3 곱하기 3이 되죠. 이것이 9. 그래서 45와 36의 최대 공약수가 9가 되는 겁니다. 이 9가 바로 말뚝을 박을 일정한 간격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이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학생은 이것만 보고 이거 최대 공약수 이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국 45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간격대로 말뚝을 박았을 때 말뚝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3페이지로 가볼게요.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선생님은 아까 그 울타리를 그려가면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는 9가 되고 이 9가 나타내는 것이 말뚝의 간격이죠. 말뚝의 간격은 9m로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개의 말뚝을 박을 것이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36m를 4조각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말뚝 박는 거 표시를 했고요. 또 여기는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그럼 말뚝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고요.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고요. 그리고 4개의 모서리 꼭 박아야 되니까 4개. 이걸 다 더하면 18개가 되죠. 따라서 울타리를 주어진 조건대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18개의 말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여러 개가 있었죠. 가로 길이가 맞는지, 세로 길이가 맞는지, 그리고 간격이 일정한지, 내 모퉁이에 다 박았는지, 그리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했는지, 이것보다 더 적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한 칸의 간격이 9m 일정하고요. 여기가 36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45m가 됩니다.
내 모서리에 모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뚝의 개수를 전부 다 구해준 것이 18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친구와 함께 가로와 세로를 다르게 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문제대로 문제 풀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춰 보시고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2번 여러분이 만든 문제 또 참고하시고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쓸 내용이 많아서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위에다가 가로가 40cm, 세로가 56cm인 선생님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종이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남는 부분 없이 나누어 자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 자,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이 살펴볼, 함께 나눌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 우선 문제를 살펴봐야죠. 여기에 가로 40, 세로 56cm 있고요.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는 부분이 없이 나누어 자르려고 한대요. 그리고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목장에서 울타리 만들 때 말뚝 박았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로가 40, 세로가 56 이렇게 길 때 우리가 이걸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데 정사각형으로 같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해야겠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으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 안 나오죠. 이 크기가 같은 이라는 말이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하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는 부분이 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는 부분이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자르면 뭐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뚝의 간격 구했던 것처럼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아까 울타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서 어떤 크기로 정사각형을 잘라야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되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 되고 남는 부분이 없는 정사각형이 되는지 그것을 실제 그림을 통해 시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서 비슷한 문제니까 아까 문제에서처럼 40 그리고 5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40은 우리가 8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8은 2 곱하기 4로 쓸 수 있죠. 여기 이 4는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쓸 수 있습니다. 56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8로 쓸 수 있죠. 여기서 8은 2 곱하기 4로 쓸 수 있고요. 여기 4는 7 곱하기 2 곱하기 4 대신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공통이죠. 따라서 40과 56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8cm가 됩니다. 8cm로 우리가 주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자르면 남는 부분 없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 정사각형이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cm인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그러면 물론 크기가 같고 남는 부분이 없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왜 4cm로 나누었을 때 만들 수 있느냐? 4가 40의 약수이고 56의 약수이고 즉 공약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와 같이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